자, 안녕하십니까. 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김진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올림포스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보지 못할 거고, 일단,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 해당하는 이 2강에 대한 문제를 해드릴 거고요. 어떤 것을 해드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유형 확인 풀어드릴 거고요. 뒤에 서술형 연습장,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 그 다음에 대단한 종합 문제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40문항은 좀 안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정도의 문항을 한번 같이 풀면서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실력도 증진시키면서 시험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모든 문항을 다 풀어드리기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만한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부분들만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다양한 유형들을 만나볼 수 있는 유형 확인입니다. 얘는 그 올림포스 페이지가 26페이지고요. 문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구하려고 하면 하게 되는 문제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프가 지금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총 5개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 증가함수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지금 1, 2, 3번 같은 경우는 감소함수의 그래프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문제를 읽어보면요. 양수 A에 대해서 지금 함수 y는 A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 A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래요. 자, 근데 좀 알쏭달쏭해요. 여기에 지금 분모 위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쉽게 감소함수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자, 근데요, 이거 되게 신중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수함수에 배울 때도 밑을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0과 A가 1 사이에 있는 녀석들. 저 얘네들 기억나시죠? 다 분수들이에요.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1억분의 1. 무수히 많죠. 그리고 또 A가 1보다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당연히 1 이상이면은 얘네들은 이제 감소함수가 될 건데 얘네들 자체는 지금 A 값이 작은 값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이 사이에 있는 녀석들끼리 봐야 되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자연스럽게 오히려 감소함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탈락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0과 1 사이에 있는 이 녀석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A의 값이 가장 작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봐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될 수 있는 녀석 두 개를 비교할 건데요. 바로 2분의 1과 그리고 3분의 1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수로서요. 얘네들은 당연히 2분의 1 쪽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얘가 번분수다 보니까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2분의 1에 1, 그리고 3분의 1에 1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좀 재미나게도 다시 반대로 바뀌어요. 얘가 얼마? 2가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얘가 더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분모가, 그러니까 지금 0에 가깝게 작은 녀석일수록 어떻게? 번분수로 했을 때는 결국 큰 값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5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녀석이 결과적으로 작은 거니까. 네, 다음 문항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6페이지에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 fx는 2분의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하여 fa는 m이, 그리고 fb는 n이 성립한다. 자, 이때 a, b는 6이니까 mn의 값은 얼마인가를 묻고 있네요. 네.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FA는 M, 그리고 FB는 N이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B는 6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힌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fx는 2의 2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때 1번 힌트를 만약에 적용을 먼저 한다 라는 거는, 자, 이런 과정이 있겠죠. fa는, 자, x 대신에 a를 대입한 그 값을 말하는데, 자, 함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2의 2분의 a 제곱이 m이라는 말과 같을 거고, 자, 두 번째 fb가 n인데, 자, 얘는 우리가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2의 2b제곱이 되겠죠. 이거의 값이 n이다. 뭐 요 정도로 1번 조건은 힌트는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플러스 b는 6이다 라는 이 힌트를 사용할 건데, 쟤를 그냥 저 상태로 뒀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함수 안에 집어넣었다. 자, f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집어넣었다면 이게 좀 달라지죠. 자, 얘는 우리가 밑이 2고, 자, 지수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도 적을 수 있다. 자, 2분의 2a 제곱 곱하기, 자, 2분의 2b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미리 바꿔놨네. 1번 조건에 얘가 얼마라고? 얘가 m이라고, 그리고 얘가 n이라고. 따라서 자, 얘가 지금 m, 얘가 n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m과 n의 곱을 구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값이 6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조건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6이니까 따라서 이 결과는 2의 세제곱이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자, m과 n을 곱한 이 값은 우리가 8이라는 사실을 아주 손쉽게 얻게 될 거고요. 자, 보기에서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26페이지의 4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함수 y는 2분의 1 위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고요. 자, 이때 얘의 최대값은? 이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수에 있는 이 2차식을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로서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사실 한없이 증가하는 중이죠. 위로 다 커지는 중인데, 야, 이거는 그럼 가질 수 있는 게 최소값밖에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꼭지점인 이 지점이 최소값이 될 거죠. 근데 왜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냐? 자,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죠. 바로 뭐냐면 밑이 얼마요? 2분의 1이라는 이 사실.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자, 함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저 밑은요, 지금 현재 누구보다는 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우리가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죠.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는 다시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x가 큰 놈일수록 y가 작은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최소값은 반대로 이 밑에와 만나서, 밑에 있는 이 얘기와 만나서 반대로 최대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어져 있는 지수의 꼭지점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2차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자, 최고차항인 x제곱과 그리고 1차항인 마이너스 2x까지를 가로 안에 넣어주는데, 자,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 1차 개수가 1차 항의 개수가 2로 나눠지고 그 값을 제곱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얼마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1이 필요해요. 플러스 1이 필요한데 우리가 식에 없던 걸 집어넣었으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1도 해줘야겠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상수항 마이너스 1 역시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해주게 되면요, x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꼭지점 좌표이면서 우리가 최소값이 되는 지점은 1, 마이너스 2가 됐네요. 사실 x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집어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마이너스 2라는 것만 보면 되겠네요. 즉 무슨 말이냐? 자, 이제 fx라고 하는 이 y는 얼마일 때? 우리가 마이너스 2일 때 뭘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결과는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6페이지에 6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기네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문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a는 현재 알려주진 않았네요. 근데 우리가 밑에 따라서 감소함수 또는 증가함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a는 양수인데 그러면서 1은 되면 안 되는 그런 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이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자, 첫 번째 함수가 이동을 했네요. 평행 이동. 그리고 이거 평행 이동을 끝마친 뒤에 뭘 했느냐,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는 a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점 pq를 지난다. 자,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평행 이동부터 성질을 전부 다 물어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뿌리함수를 처음에 배우셨는데 뿌리함수라고 하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이렇게 되는 함수죠. 얘는 우리가 a 값에 따라서요 영향을 받는 게 있는데, a가 만약에 1보다 큰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증가함수가 돼요. 그죠? 아시죠 다들? 그러면 이때 x가 증가할 때 y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a가 만약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사이에 있는 밑이 선택된다면 그 함수는 감소함수가 될 거예요. 감소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함수의 성질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성질이 하나가 있냐면 a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0,1이죠. 자, 그럼 지금 이 함수가 기본적인 함수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봐야 되는 함수는 조금은 형태가 달라요. 바로 어떤 친구냐, 이 친구죠. 문제에 주어졌듯이 y는 a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예요. 자, 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저 1번과 2번의 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평행이동을 한 걸 봐야겠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 위치에? 이 바로 지수 x 옆에 위치에 숫자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숫자를 넣어주면 우리는 y는 어떤 숫자?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x 플러스 2제곱으로 바꿔주면 얘는 이미 평행 이동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끝냈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과정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평행 이동인데, 이 평행 이동은요, x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의 이 미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럼 y축에 대한 대칭이 되고요. 이 y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x축 대칭이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y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때는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주어진 밑 앞에 붙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좀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수가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대칭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2번도 적용을 했어요. 다 했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주면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저 부호를 완전히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로 저 일렬의 과정을 거친 최종의 형태인데, 자,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네요. 그러니까 원래 지나가는 점은 원래보다 얼마만큼? 여기다가 플러스 2한 거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한 거만큼일 테니까 지금 마지막에 주어진 이 함수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2,2를 지나게 될 거다. 즉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 p 플러스 q는 바로 4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얼마? 5번이라는 걸 아주 손쉽게 얻어낼 수 있겠네요. 네. 자, 27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이요. 지금 x와 x는 2 이하인 실수이고요. 자, 이때 함수 y는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얘의 최대값 m, 라지 m,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라지 m 플러스 m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과거에 기존에는 치환을 했을 때, 사실 범위에 대한, 억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함수 자체가, 지수 함수 자체가 점근선이 있으므로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제약을 받게 돼요. 치환한 수들이.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주어진 함수를 치환할 건데, 저기에 지금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의 형태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여기 y가 있어야 되는 자리긴 하죠.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함수로 있다라고 하면 얘는 x축에 점근선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t는 누구보단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치환했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인데,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함수마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치환하게 되면 주어진 함수식이 이렇게 바뀌죠. 자, y는 t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 잘 보세요.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얘도 2의 제곱을 앞으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4 곱하기 t 플러스 8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요, 지금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근데 어떤 거에 대한 2차 함수냐면, 자, t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얘 2차 함수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런 함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t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얘는 지금 함수가 현재 어때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 왜냐? t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최소값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그럼 가장 아래로 볼록인 꼭지점 좌표를 찾아주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t제곱 마이너스 4t를 데려오고요. 자, 얘네 둘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상수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플러스 4가 남겠죠. 8에서 떼준 거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식을 얻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t가 2일 때, 그리고 이때 y라고 하는 값이 4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뭐가 된다?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우리는 0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y축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이 함수는 2차 함수지만.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자, t가 2일 때 우리가 알다시피 4라는 최소값을 얻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또 뭐가 있냐? 지금 x라고 하는 애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원래 어떤 말이냐? 잘 보세요. 얘가 t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2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쓰면 2x의 제곱이 2라는 얘기는 x가 얼마라는 얘기일까요? 1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자, 우리가 그럼 t가 만약에 지금 0일 때를 본다고 하는 거는 0일 때 이하는 뭐 의미가 없고 어차피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제 2일 때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자, t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t가 1일 때가 아니고 죄송해요. 자, 2의 x의 제곱이 우리가 치환한 이 값이 최대로 x가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얼마냐면 2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 2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죠? 근데 이 4가 누구야? t죠. 그죠? 그래서 t는 4까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 쭉쭉쭉 내려오면 여기가 4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y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죠. 이 두 개를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t가 0일 때와 t가 4일 때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은지 최대값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식에다 넣어 볼게요. 그럼 0집어는 없어지고 얼마 돼요? 이때 y는 8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t가 4라면 이때 어떻게 돼요? t 제곱이니까 자, y는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이니까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라지 m이라고 하는 최대값은 누구예요? 8이 될 거고 스몰 m이라고 하는 최소값은 얼마요? 얘는 우리가 4가 되겠죠. 따라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결과는 8 플러스 4에서 12.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27페이지 문제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지금 그래프가 총 4개가 주어져 있네요. 보면은 y는 로그 a x, 그 다음에 y는 로그 b의 x, y는 로그 cx, y는 로그 d의 x라고 하는 총 4개의 함수,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자, 상수 a, b, c, d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두 개는 증가함수예요. 얘네 둘 같은 경우에 증가함수죠. 이때 밑이 a, b네요. 얘네들은 우리가 증가함수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cd 같은 경우에는 x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가 점점 감소하는 감소함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cd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감소함수의 그런 밑들을 갖고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증가함수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를 여러분들 2라고 하고요, b를 한번 3이라고 해볼게요. 자,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얘에 대응되는 이 a가 2일 대로 대응되는 이 함수는, 자, y는 로그 2의 x가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로그 3의 x가 되겠죠. 그죠? 자, 같은 우리가 1을 만들어 본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자, 얘는 x가 1일 때, 죄송합니다. x가 2일 때 얘는 y 값이 1이 될 거고, 자, 얘는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 값이 1이 될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한번 제곱된 것까지 해볼까요? x가 4일 때 y는 2가 될 거고, 자, x가 9가 됐을 때 우리는 y가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딱 보더라도 지금 밑이 큰 녀석이 더 낮은 증가함수라는 걸, y 값이 낮은 증가함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그럼 CD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감소함수 찾아야 되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닌 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밑이 B고 밑이 C인 애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 X축 대칭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X축 대칭이 되려면 누가?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자, Y는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BX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는 뭐가 돼?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X축 대칭이 될 거고, 그럼 우리 B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건 얘는 사실은 저기 아까 넣었던 B를 그대로 3 대신에 넣어주면 사실 여기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얘는 D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이 될 거죠.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해보면은 얘가 C를 넣었을 때, 그리고 얘가 D가 넣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넣어보면은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누구? A. 그 다음에가 우리가 D가 크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누가 C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정답에 해당되는 녀석은 누가 된다?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 C, D, A, B. 예.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에 문제 9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곡선 y는 로그 4x와 x축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x는 16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점 중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점들 중에 뭐 4,1 이런 정수로 되어 있는 좌표들의 점의 개수를 묻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밑이 4인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y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 x의 4의 거듭 제곱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4까지는요, 어찌됐건 정수 1의 y 값이 못 미쳐요. 그죠? 그래서 4나 돼야 x 값이 4나 돼야 이제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정수의 좌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그죠? 그리고 대응되는 이 지점은 당연히 여기가 1이겠죠. 아이고.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1부터 우리가 4까지는 1부터 4까지가 아니죠. 1부터 4까지는 일단은 1부터 3까지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y 좌표는 0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0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4가 돼서야 비로소 y 값이 1인 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 마지막에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냐? 16이라고 하는 게 4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자, 16부터 또 뭐가 돼요? 얘부터가 4,2라고 하는 정수의 좌표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생각을 해보면 아주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 1부터 16까지 총 16개죠. x의 값. 정수인 점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y가 0일 때 나올 수 있는 정수인 좌표들의 개수네요. 뭐 16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y가 1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4부터 어디까지? 16까지겠죠. 그러니까 총 몇 개야 이거는? 13개가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가 2일 때 몇 개? 16 하나 있으니까 그때 한 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총 합치면은 29에다가 한 개를 더하면 얼마? 30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로그 함수가 2개 주어져 있는데, 자, 얘네들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잘 사용해야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x라고 하는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같이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이 같아야 되는데 어때? 지금 서로 다른 밑을 갖고 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4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럴 때는 일단 밑을 통일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저마다의 방법을 사용할 때 뭐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여기는 루트 2를 지수로 빼줄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어떻게 쓸 수 있냐? 앞에 자 로그 밑이 2고 루트 x가 아니고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를 앞으로 빼줄게요. 그죠? 이렇게 빼도 문제 없겠죠. 그리고 여기는 로그 4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16-x. 자, 그래서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제곱이 되더라도 분모에 이렇게 2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냐? 로그 2의 제곱이니까 4x 플러스 로그 4에 16-x라는 이제 진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이 통일이 되었으니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 로그와 로그 사이의 합은 뭘로서 표현이 가능하죠? 바로 진수와 진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로그의 4에 x의 16-x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로그 4에 자,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가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최대값 물어보죠. 이거 뻔해요. 항상 보면은 지금 2차 식이 어때?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자, 얘 이렇게 위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얘는 최소값이 오히려 없는 아이기 때문에 한없이 감소하는 중이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는 지점을 우리가 꼭지점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친구를 조금 더 변형을 한번 해줘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로그에 4에 이게 보기 어렵고 그리고 완전적으로 식으로 만들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필요한 상수가 얼마? 지금 우리가 1차항의 개수를 이루 나온 다음에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64죠. 플러스 64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여기에 플러스 64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64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64를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로그 4에
위치 4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64인데요. 자, 이제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 다 진수들이야. 이게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보셔야겠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적어놔야겠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x 값이 얼마일 때? 8일 때 64라고 하는 지금 진수의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진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는 이 로그 함수 입장에서도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얘는 지금 밑이 얼마? 4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돼요? 증가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이상 없이 최대값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최대값은 로그 4에 64가 될 거니까 이 결과물이 얼마더라? 이게 F의 당연히 얼마요? 죄송합니다. 이게 천천히 써야 되는데 F의 8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X가 8일 때 우리 최대값 64를 가지니까. 그럼 이 64를 정리하면 얘는 4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3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요?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두 함수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2의 4x의 그래프이다.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때 두 함수 y는 로그 2x, y는 로그 2의 4x의 그래프와 직선 x는 1,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언뜻 보면은 지금 이 두 개의 함수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실 뭐 별로 우리가 바꿀 형태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4x라고 하는 부분이 4 곱하기 사실은 x인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 자, y는 로그 2의 4x인데 얘는 우리가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라고 써도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우리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되네요. 즉 누구? 지금 뿌리 함수인 이 녀석이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다 수직 이동 죄송합니다. 평행 이동된 녀석이죠.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그죠? 그래서 얘는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올라가 있는데 자, 이게 x축이나 y축으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곡선 부분이 어떻게 되더라? 정확하게 사실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자, 지금 이 그래프의 모형을 제가 마우스로 좌클릭을 한 다음에 끌어올리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함수하고 위에 있는 함수하고. 그러니까 얘를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사실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얘를 자르는 거예요. 누구와 같게? x축과 평행하게 하면 우리가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자르면 여기 있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잘라낸 부분을 들어서 옮기면 어디에? 여기에 착 하고 이렇게 맞아버릴 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맞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결과적으로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사각형? 이 사각형. 죄송합니다. 바로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굳이 다 구해보지 않아도 2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가로 얼마겠어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세로가 얼마겠어요? 높이가 2고 그 다음에 가로가 4니까 이게 얼마예요? 8. 아주 손쉽게 나오죠.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28페이지 1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비슷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27페이지에는 7번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됐고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마지막에 해를 우리가 확인할 때 치환한 녀석의 조건만 잘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족시키는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치환할 거냐? 자, 사실 얘를 보게 되면 얘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쓰더라도 무방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2의 x 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t는 지수함수니까
0보다는 커야겠죠. 점근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가. t 제곱. 자, 아까 똑같죠? 플러스 1 있으니까 앞으로 내려주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얼마가 0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해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를 t를 만족시키는 해는 4 또는 얼마? 마이너스 2일 때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t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t가 마이너스인 이 친구는 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t가 4일 때가 했는데,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t가 아니고 실수 x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x로 바꿔줘야겠죠. 이 말인 즉슨 2의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근데 4는 얼마다? 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x는 바로 2가 되겠네요. 아주 쉽죠. 그죠? 19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 음료 속의 유산균의 수가 1000마리일 때, 자, 어떤 음료 속에 유산균이 1000마리 있대요. 그리고 t분 후에, 이렇게 쓸까요? before. 자, t분 후에 유산균의 수를 n, 라지 n t라고 하면, 자, 이때 라지 n t라고 하는 등식은 1000 곱하기 2의 20분의 t 제곱이 성립한다. 유산균 수가 3200마리가 되는 것은 몇 분 후인지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네요. 자, 시간, 지금 처음엔 1000마리였어.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말도 안 되게 막 증식을 하네요. 그래서, 자, 요거, 이게 증식을 하는데, 증식을 했을 때 3200마리가 되는 걸 찾으래. 그럼 한번 볼게요. 식을. 지금 NT라고 하는 게, 결과를 알려줘 버렸잖아. NT는 수잖아. 유산균. T분 후에 유산균 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를 대칭되는 애들만 찾아주면 되죠. 3200마리. 3200을 넣어주는 거예요. 3200을 넣어주니까 32,000마리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요게 1000 곱하기 2의 20제곱분의 t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데, 자, 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 일단은 양변을 1000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요거는 사라지게 될 거고, 얘도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2의 20분의 t 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32가 돼야 되는데, 엄마 32는 뭐가 되더라? 2의 5제곱이 되더라. 그럼 우린 이 등식을 통해서 하나의 지수 방정식을 가져올 수 있겠죠. 20분의 t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5가 돼야 될 거고, 양변에 20을 곱하면 t는 몇 분 후? 100분 후가 되겠네요. 맞죠? 뭐 이거 부등식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뭐든 상관없어요. 그죠? 부등식으로 풀었다면 여기서 최소 시간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최소 시간 단위는 분일 거고요. 뭐 그렇게 구해주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문제 풀던 이런 풀가정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 풀었는데 뒤쪽에 가서 계산이 틀려가지고 중간에 녹화를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3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로그 3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1한 것과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 얘는 로그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을 우리가 함수를 배운다면 활용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지수 함수 같은 경우,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사실 별다른 조건이 없어서 우리가 밑만 같아지면 지수끼리 같다라는 등식을 이용해서 손쉽게 풀 수 있는 반면, 로그 방정식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얘네들은 진수라고 하는 녀석들이 조건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부등식들을 각각 풀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녀석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2차 식은요, 당연히 0보다 커야겠지요. 왜? 진수니까요. 진수는 조건이 양수죠. 그래서 얘를 뭐?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줬더니 마찬가지로 0보다 크겠죠. 자, 이때 얘를 만족하는 녀석들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x가 5보다 크다는 요런 해로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 우변에 있는 이 로그 역시도 x-1이라고 하는 문자를 갖고 있는데, 자, 얘도 보면은 진수가 어떻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등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등식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 결과가 x는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자, 여기를 만족하는 이 각각의 값들 x-2, 그 다음에 x는 5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얘네들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니까 공통된 회가 누가 나온다? 바로 얘가 나오더라. 1번과 2번식에 의해서요. 자, 이 상태로 일단 조건은 해가 될 수 있는 x라고 하는 놈들은 까다로운 거예요. 저기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해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어져 있는 등식을 풀어야겠죠. 자, 등식으로 적으려고 하고 보니까 이 1이 굉장히 거슬려. 그죠? 왜냐면은 저것만 없었으면 바로 로그 풀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야, 쟤도 로그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좌변은 그대로 여기까지도 그대로 쓰지만 1 대신에 이제 뭐를? 로그 3에 3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같은 밑을 공유하고 있는 로그와 로그의 합은 우리가 뭘로? 진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변이 이렇게 변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푸는 거예요. 계산을 틀렸어가지고. 아이고, 자, 써주면은, 자, 로그 3, 얘 없앨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우변에는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런 항들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항들을 좌변으로 한번 이항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항을 하면은 각각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3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 0이 되겠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x-7,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두 인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해는 만족시키는 해는 x가 7 또는 or x는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우리 부등식 정리했죠. 누구보단 커야 돼? 5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 요 녀석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얼마? x는 7이라고 하는 녀석이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